뜨는데 SPL 미터에서 캘리브레이트를 눌러야 소리가 나와요. 누르시고 여기서 서브우퍼 아니 우리가 측정하는 건 스피커니까 스피커 시그널로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제 신호음이 나옵니다. 신호음이 나올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딴 것도 상관없거든요. 조금 오차가 있어도 디스토션 수치 보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거나 하거나 어디서 공부하셔가지고 마이크에 입력되는 마이크 끝이랑 소음의 끝이랑 같은 위치에 놓고 측정하시면 돼요. 이제 측정하면 여기서는 87.2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여기다 그냥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이러면 감도가 보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되고요. 87.2가 나왔으니까 87.5를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거의 비슷했다는 얘기죠. 저기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아까 계속 뭐 뛰는 거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페이커예요. 모르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막 그냥. 근데 지금 이 값을 넣어주면 이제 음악계하고 이 마이크로폰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도 별로 차이가 없었던 것 같거나 1대10도 차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없는 막 해놨다. 근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많이 틀릴 거예요. 음악계 웨이팅도 똑같이 C로 네, 다시 네네. C 웨이팅에다가 슬로우. 음악계 보면 좋은 질문이었어요. 슬로우를 할 건지 패스트를 할 건지 A 웨이팅, C 웨이팅이 있는데 우리가 좀 크게 틀 거기 때문에 C 웨이팅을 하는 거야. C 웨이팅을 하고 슬로우라는 말은 말을 좀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천천히. 우리가 VU메타에서 움직이는 속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요즘도 천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화이트 노전이 그러니까 패스트 러너가 계속 흔들려 이렇게 눈이 너무 많아도 아파. 그래서 슬로우라 해가지고 C 웨이팅 되어 있는 거 하고 해서 하면 이게 프로 오디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음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스튜디오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스피커 마이크 다 하거든요. 뭐 해야 돼요, 그거. 왜냐면 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마이크로폰에서 나오는 이게 DAW에서 프로툴이든 뭐든 나오는 게 각각 해줘야 될 거잖아. 여기서 뜨는 이 값이 실제로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른 값이라고 내가 잘못 오열 이거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출근하면 마이크 캐 해가지고 오늘 마이크 캐는 오늘 기압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내가 저기압다 그러면 음악이 차이가 나요. 몇 대씩은? 그 다 한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얼쏘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전문적인 마이크, 10만원짜리 있는 거 말고 전문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뭘 주냐고 하면 캘리브레이터를 하나 더 사. 그러면 딱 꽂으면 94데시벨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 그 94데시벨 나오는 점 확인만 하면 돼. 94 채우면 되는 거고. 사실 그게 더 좋지. 아니면 유믹 같은 거 보면 이제 지가 감도 이 짓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해놓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면 꽂으면 바로 감도까지 쑥 들어가 버리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내가 좀 간단하게 하고 싶다고 유믹 이런 거 사서 있잖아요. 이런 거 사서 그냥 툭 꽂으면 그냥 이거 다 되는 거 있고 두 번째는 100만원짜리 넘는 같은 경우에는 캘리브레이터를 사라. 캘리브레이터가 한 200만원 정도예요. 다 꽂으면 14데시벨이나 94데시벨 나오는 거 아니 1파스칼, 10파스칼 나온다는 얘기가 그런 게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나는 집 조절도 없고 그냥 간단해. 그러면 어디서 누가 버린 거 하는 마이크를 주워왔어. 딱 꽂아놓고 스마트폰에 사운드 캘리브레이션 SPL 메타가 있는 무료 앱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마이크하고 같이 딱 갖다 놓고 데시벨 하나 보고 좀 쪽팔리긴 하지만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런 SPL 메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맞추는 기능도 있다. 요걸 해놓으면 근데 요거조차도 안 하고 하는 사용 유튜브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거 값을 알지. 좀 번거롭더라도 이 작업을 해야지 우리가 디스토션 값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측정
설정이었고요. 아까 신호음 길이 세팅 여기는 그냥 REW 가지고 바로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그 화면은 왼쪽 위에 여기 측정 항목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름 정하는 게 있고 여기 옆에 add number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이 뒤에 숫자를 임의로 추가해 주는 건데 자동으로 add number에서 next number와 그다음에 증가량 이거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10 하면은 자동으로 10씩 계속 더해지면서 올라가는 거겠죠. 10, 20, 30, 40. 근데 이 설정이 이쪽은 이게 반복 측정하는 항목이거든요. 이거랑 같이 사용하면 우리가 턴테이블을 사용해서 스패너라고 측정을 할 때 반자동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우리가 워낙 필요한 그 주파수 응답의 범위. 보통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보면 되니까. 그리고 기본값으로 REW에서는 디지털 볼륨으로 마이너스 12 dBFS를 쓰고 있어요. 특별히 볼륨이 음량이 모자라지 않으면 그냥 디폴트 그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텍션 부분은 뭐 클리핑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써야 될 SPL 리미트를 넘었을 때 측정을 중단하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임피던스 창은 나중에 스피커 할 때 다루겠습니다. 이쪽에 측정 방법을 수입으로 측정할 건데 이 신호음 길이를 늘리면 이쪽에 나타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512로 늘리면 5초가 됐죠? 5.5초 1메가가 되면 10.9초. 이 시간 설정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 공간 측정이잖아요. 공간을 어느 정도 울릴 때까지 울려서 반사음이 마이크로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초에서 10초 이상 설정을 해서 쓰는 게 좋은데 이 길이를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주파수 응답이 더 이상 안 변하는 시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시간을 늘려서 측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세팅은 그렇게 하면 되고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5초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이 타이밍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약간 좀 이해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다루다가 말았던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분 캐를 했고 마이크 캐를 했는데 이 부분 보정 안 했잖아요. 타이밍 레퍼런스는 이 부분을 보정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알아야지 REW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타이밍 레퍼런스라는 게 왜 필요한가? 이게 참 중요한데 루미키 할 때 그 위상 정보를 유효하게 얻으려면 임펄스 응답에서 시간 지연이라는 걸 제거를 해야 돼요. 아까 저 가운데 계신 분께서 그 공간이 커질 때 위상 응답이 이렇게 기울게 위상 천이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스피커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간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상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위상 천위에 대한 부분은 저 후반부에 자세히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미 측정을 했는데 이미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보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타이밍 오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위상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때 까만색 여기 이거를 수동으로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편리한 기능으로는 이 에스티메이트 IR 딜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마이크 측정할 때 여기 자동으로 시간 정렬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크로스 코릴레이션 얼라인이라는 건데, 그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쉽게 좀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정교하진 않아요. 이 부분 때문에 타이밍, 측정 당시에 타이밍 레퍼런스를 별도로 사용을 해야 우리가 제작하는 스피커 정도의 타이밍 해상도가 필요할 때 이런 보정 가지고는 너무 힘든 거죠, 맞추기가 타이밍을. 그래서 측정 단계에서 이런 타이밍 부분이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IR을 그냥 자동으로 옮겨주는데, 이 옮겨주는 기준이 제너레이트 미니멈 페이지 이 기능,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 응답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최소 이상 응답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표시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값이랑 이 측정된 값에 실제로 측정된 값, 그러니까 아까 이게 교정하기 전 값이죠. 그 값의 차이를 계산해 가지고 임펄스 위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임펄스가 측정된 임펄스가 요쯤에 있었을 텐데, 방금 그 자동 교정으로 레퍼런스 포인트가 이쪽으로 일치하게 맞춰졌죠. 이런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하지가 않아요. 시작 지점이 어딘지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측정 단계부터 이 타이밍, 룩백 타이밍 레퍼런스나 뭐 어쿠스틱 타이밍 레퍼런스 이 기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시작 지점을. 이거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난 근데 이해가 다 손 들어봐. 오, 한 명.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아까 위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 상이 위에 있으면 위고 위상이 아래 있으면 아래 상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다 조건도에 사람들 막빵 터져야 돼. 그게 아까 열어봐. 아래도 보여.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아까 내가 위상의 의미는 주파수 대역별 시간 차이가 지금 시간 지연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시간 차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아까 여기 위상 그래프 있잖아요. 위상 그래프는 내가 시간축에 시간의 0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요. 내가 시간 아까 그래서 시간 정렬로 t가 0이라는 거 있잖아요. t는 0. 기준 시간을 어디다 맞추면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 기준 시간을 맞춰보니까 다 다르게, 특히 뭐가 기울기가 바뀌죠. 이거 시간을 하자 쭉 빼와봐 뒤로. 길고 이렇게 가잖아요. 왜 자꾸 흔들어? 가만히 있으면 놀래. 전전사라고 좀 뒤로 좀 더 빼봐. 왼쪽으로요. 응. 아니, 뒤로 더 빼고. 니 쪽으로 더 빼세요. 니 쪽으로 더 빼세요. 니 쪽으로. 땡기라고. 그쪽 말고 반대쪽으로 됐어. 이 플랫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거의 이게 그 기울기가 0으로 됐다는 말은 그때 시간 정렬이 그게 이 주파수에서 시간 정렬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기울기가 이게 급해지면 딜레이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기울기가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주파수에 따라서 이 페이트가 몇 톤지를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그냥 나와. 이 시간 자체가. 그게 나중에 이제 군지연이라는 그룹 딜레이 형식으로 나와요. 우리가 군제라면 시간 변하는데 이건 각도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헷갈리죠? 각도가 좀 불친절하잖아. 이게 각도하고 시간이 같습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형, 이게 막 100명 돌잖아, 이거. 몇 바퀴 돌았지? 이 360도 주기라고 이게 라디안이기 때문에 100명에 도면 몇 번 돈다고 하면 그 시간대로 그냥 나오잖아. 우리가 주파수하고 위상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면 주파수는 우리가 뭐야? 몇 번 돌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우리가 헤르츠예요. 10번 돌아서 그럼 10헤르츠고 100번 돌아서 그럼 100헤르츠예요. 근데 총량이 원주가 다 얼마지? 또 위상으로 보는 거야. 100만 개 돌면 360도 된다고 2바퀴 돌면 720도가 될 거고 3바퀴 돌면 올라갈 거잖아요. 그쵸? 이게 각도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나는 횟수만 보여줘. 그냥 도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주파수는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위상이 좀 어려운 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럼 내가 똥 여기서 스피커 여기까지 날라오면 날라온 거 이거는 사실 스피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이 날라올 거야. 예를 들어서 1초에 340m/s 날라올 거잖아요. 그 부분을 빼고 저 스피커 사이에 만약에 트위터하고 우퍼가 정제돼서 잘 되는지 보고 싶어. 이게 토이니까. 그러면 괜히 여기서 여기까지 날라오는 이 정보는 둘이 똑같은 건데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요 사이 안에 DSP 아니면 이렇게 필터라든지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때문에 지연 시간이 막 틀어지고 아니면 스피커 배치가 트위터가 좀 더 뭐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부분은 섬세한 요 부분인데 날라오는 게 이만큼 되다 보니까 이만큼 쓰레기 데이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는 거 지금. 그러면 확 잘라가지고 탁 해가지고 여기를 맞춰버리는 거야. 요것만 딱 보이죠. 그래서 타임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때 0을 어디다 맞추냐고 하면 바로 이제 임펄스 응답으로 가봐요. 하기 전에 IR 탭을 가면 만약에 레퍼런스가 뭐 요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처음 여기 있어. 그럼 이만큼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만큼은. 그럼 나는 없는 생각이지. 그럼 여기다 레퍼런스를 딱 맞추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큰 지점 여기다가 레퍼런스 맞추는데 우리 자동으로 하면 레퍼런스 여기도 맞추죠. 이게 아까 내가 그래 저 맞추는 게 되게 귀찮네. 제일 큰 데 여기다 있잖아. 제일 큰 지점을 0으로 맞춰줘. 임펄스 피크에다가 바꾸죠. 그게 아까 이게 타임 레퍼런스에 보면 T는 0, IR T는 0이라는 레퍼런스를 IR 피크에다가 맞춰줘라는 게 이거. 그러면 내가 막 과거를 있잖아요. 제가 자동으로 타다 보면 여기에 딱 찍는 거 0이라고. 그러면 이 귤기가 막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여기서 본다고 이 균에서 본다고 하면 적당한데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저주파수하고 미드레인지 우퍼 미드레인지 고주파수에 따라서 딜레이가 어떻게 바뀐 게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나왔으면 됐겠죠. 이렇게 안 나온다고 분명히. 근데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 전환할 수 있는데 내가 시간에도 좀 더 보고 싶어 그러면 그룹 딜레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잘라버린다는 거지. 그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니 공기가 여기서까지 날아가는데 모든 주파수는 똑같아요. 우리는 매질이 디스퍼션 릴레이션에서 어쨌든 뭐 매질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소음 진동하시면 알 텐데 매질 자체가 움직이지만 않는다고 하면 어느 주파수라도 똑같이 도달한다는 거지. 근데 공기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물이랑 또 달라. 저주파수 고주파수가 디스퍼션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매체에서도 저주파수 고주파수 속도가 달라. 전달 속도가. 공기는 특이하게도 저주파수 고주파수 도달 시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빼도 된다고 날려버려도 된다고 이거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가 이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IR이 임펄스 응답이 스타트 탁 뜨는 지점 있잖아요. 거기다가 맞출 건지 이 지점에다가 맞출 건지를 하면 IR 스타트 아까 했었지 그치? 이게 이거고 그 다음에 IR 피크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 피크는 이 점, 이 점, 이 점 제일 큰 T점 좀 내려볼래요? 막고 있네. 나를 막지 마. 여기가 피크거든요. 그거를 얘가 자동으로 해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 하지만 대략 이것들에서 맞춰준다는 얘기들이에요. 특히 이것도 맞추기 어렵겠죠, 그치?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이 유닛 간에 있잖아요. 아니 이 스피커 저 스피커 간에 유닛 간에 정렬만 보고 싶다고 하면 이게 뭐 기존에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얘기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요거 때문에 기울기가 막 이렇게 보니까 되게 불친하잖아. 뭐 무슨 이렇게 썰은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이거 다 날리고 딱 여기서 막 이것만 본다고 하면 이 타임대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막 튀는 게 없다고 이렇게 비싼 무늬가 많이 없다고요. 그러면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상은. 그래서 아까 여기다 놓고 아까 레프를 여기다 놓고 아까 그거 에스페를 한번 봐봐. 에스페라고 페이지. 이제 이거는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약해졌죠. 그렇죠? 이거 미니멈 페이지는 근데 더 없죠, 그렇죠? 이 미니멈 페이지는 실제 나중에 필터를 만들 때 이제 요걸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뭐 콘덴서 코일 가지고 뭐 DSP를 쓰는 것들은 다 요거예요. 이 말은 실제로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얘가 이 시스템의 실체를 하고 그쵸? 근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하면 위상이 다 깨져버려. 이거 좋은 것처럼 보이지. 전반에 가서 우리는 요걸 맞춰야 돼요. 요걸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패시브 그러니까 FIR 필터가 좋다는 거예요. IR 필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냐고 하면 ASI 기울기 있잖아요. 기울기
요 기울기를 가지고 있잖아. 올라가는 기울기는 플러스 지연, 0일 때는 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게 미니멈 페이즈라는 게 최소 이상 지연이라는 게 그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면 메모리 양을 엄청 작게 해가지고 있잖아. 이 특성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 어쨌든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이 필터를 만들 때. 그게 IIR 필터라는 이야기하는 거고, 최소비상 필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동적인 특성이 다 깨져버려요. 그건 요거만 매번씩을 맞추는 거야. 우리가 지금 모든 EQ를 다 이걸 쓰고 있어. 모든 루음 EQ 다 이걸 하고. 오늘 결론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런 필터를 절대 쓰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뭐 룸모드가 이렇게 막 이런 축구는 주파 특성이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지만 타임 특성이 다 이어져 버리는 거야. 이거 다른 것처럼. 시스템 만들기는 쉽지 메모리 연산은 좋고 그런데 놀랍게도 공간감이 다 많이 없어지고요. 깊이감, 무대감, 다이나믹 특성이 다 깨집니다. 대신 시스템 구현은 되게 편해져.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스피커의 95%는 다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제 아까 룬이라는 리듬 스미스부터 FIR 필터로 들어가고 아주 고급 이제 하이파이 스피커에서부터 FIR 필터가 들어가 있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설계하고 하는 것들 다 거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콘덴서 코일하면 이제 이런 거죠. 코일하고 콘덴서 두 개의 2차 필터를 달아주면 위상이 180도 반전되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를 거꾸로 달아야 되잖아. 그쵸? 그거는 내가 요걸 깨끗하게 좀 위상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FIR 필터가 오면서 그 시대가 이제 종말에 온 거지. 내가 위상은 그대로 놔두고 크기만 바꿔준다든지 크기는 그대로 놔두고 위상을 바꿔줘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DSP에서 FIR DSP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내가 룸모드 때문에 좀 룸이 더러워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룸이 더러워가지고 막 룸모드가 생겨가지고 그걸 지금 눌러주려고 했는데 그걸 눌러주다 보니까 다이나믹 특성이 더러워진 거지 지금. 근데 나는 요거만 눌러주면 됐지. 나는 시간 정렬을 잘 맞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이거 눌러주다 보니까 시간 정렬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딱 그렇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EQ를 걸면 집에는 EQ 하지 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시간 정렬 맞출 때 안 먹으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해결해 주는 게 바로 FIR 필터라는 거예요. 위상 정렬을 잘 내시는 거 끝! 그 다음에 이제 크기만 잘 잡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가지고 우프하고 트위터를 다는 순간 위상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코일하고 콘덴서를 다는 순간 기존에 있는 오펜퍼 가지고 뭔가를 액티브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쓰는 순간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틀어지는 게 뭐야? 2차 필터는 180도 이상도 생기기 때문에 1차는 90도 이미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 우리는 그게 당연히 생각했다고. 그게 다 안 당연하게 된 게 지금이에요 지금. FIR 필터 때는 안 당연하다 그게.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나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스피커 소리를 들어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블루투스 스피커 뭐 이런 것 같을 때는 아무 차이 없고 진짜 이제 한 100만 원,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데서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 처음에 뭐가 바뀌냐. 저음의 다이나믹스가 바뀝니다. 딱 치는 소리가 달라요. 두 번째 앞에 있는 악기, 뒤에 있는 악기가 선명한 구분이 돼요. 클래식일 때. 그리고 무대 넓이가 진짜 공연장에서는 딱딱 이렇게 선이 딱 살아나요. 왜 선이 살아날까요? 위상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각각의 주파수가 도달 시간이잖아. 내가 탁기 탁 치면 있잖아요. 내가 공연장에서 들으면 저음에서 들어오는 그 타악기의 저음 소리하고 고음 소리가 깎여도 변했을 거야 시간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음하고 중음하고 고음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이 달라지다 보니까 악기들이 다 뿌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뿌옇게. 근데 스피커가 들어오면 뿌여진 게 별로 문제가 없지만 진짜 좋은 소리를 내가 눈을 탁 감는 순간 악기가 쫙 펼쳐지면 앞에 있는 뒤에 악기 딱딱 설려면 각각의 주파수별로 시간 노라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주파수 특성을 EQ 만져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브 걸어주고 그 짓을 하다 보니까 위상이 돼서 다 놓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요즘에 프로툴즈라는 데 보면 선형위상 필터가 들어있는 이유가 그거야. 선형위상은 EQ 있죠. 선형위상 EQ. FIR EQ 그러잖아. 그거는 위상을 그냥 놔두고 크기만 주파수 특성만 좀 바꿔주는 것들도 지금 넣어놓는데 사람이 잘 못 써 그거를. 있는 줄도 모르고. 근데 설명 주신 내용이 근데 맞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음반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모니터링하거나 뭐 할 때 그런 걸 다 맞춰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은 내 스피커에서 아무리 잘 맞춰놔도 음반 만들 때 그런 것들이 고려 안 하고 만들어서
엉터리 정보를 듣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95%가 지금 아직까지도 다 그냥 FI 필터 스피커가 없어요 시장에. 네.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게? 녹음하는 사람부터가 이상한 EQ 원래 있는 것부터 쓰고 네. 믹싱 마스터링 하는 사람은 미니멈 페이지 지금 그 EQ 쓰고 있고 덱도 막 이렇게 막 FI 필터 있는 거 안 되는 쓰고 집에 시전실 같은 경우에는 막 자랑이 엄청 많고 룸트링 안 돼 있고 이런 데 들으면 그 종이 필요 없어. 지금은 다 그 상황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MQ 오디오 녹음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그 위상 왜곡 없이 녹음을 하는 이런 클래식 엠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프로툴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이제 FIR 필터 EQ를 써야 되겠구나 이제 해서 그런 사람들도 음반 예제 계속 나오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 손을 덜 타면 덜 타는 악기일수록 소리가 좋았거든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사람이 기입해가지고 뭐 EQ 만들고 하는 순간부터 위상이 계속 틀어졌거든. 왜냐, 옛날에는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지금 FI 필터 요즘에는, 근데 웃기는 거는 이런 FI 기술이 어디서 왔냐? 프로 오디오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공연장에서 이런 거지. 왜 공연장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스피커들이 시간 제한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기술들이 이제 하이파이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게 3,000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룸 서비스 되면서 이제 음원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트워크 오디오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PC파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푸바나 이런 데서 빅페이지 이런 데서도 적용이 되니까 무료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을 측정만 된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어째 측정이 돼야 되는 미상이 틀린지 안 틀린지 측정해봐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RW 교육을 하는 거예요. RW 교육이 이 측정 데이터만 나오면, 임펄스 응답만 나오면 위상을 내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라고 하면 그거를 룬이 이런 것도 탁탁 다운로드만 시켜주면 그 공연장에서 나오는 수천만 원짜리 FIR 필터가 바로 적용이 돼요. 왜? 거기에서는 내가 CPU를 쓰는 거잖아요. CPU를 DSP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 사람들 전용 DSP 때문에 비싼데 나는 CPU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이미 풀어서 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조금 늦게 나왔지. 몇 밀리세컨드. 몇십 밀리세컨드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로 들리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좋은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 유니크한 이런 것들 다 다시 풀어서 한번 있잖아요. 진짜 원음에 가까운 소리 있잖아요. 현장에 가까운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나면 달라져.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룸도 좋아야 돼. 룸이 반사가 있으면 또 안 돼. 반사가 있으면 위상이 또 다 깨져버리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거실에 듣는다.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조금 의미가 덜하죠. 근데 이제 저는 좀 룸 트리트먼트 돼가지고 적어도 잔향 시간을 한 0.4초라든지 0.5초 좀 낮춘 다음에 있잖아요. 딱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가는 방향이 하이파이 오디오가 가는 방향이에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끌어가지고 콘텐츠 코일 걸면 그거는 줄 수 없어. 그건 비싼 거기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미니멈 페이지이기 때문에. 근데 DSP 쓰는데도 IR 필터 쓰는 사람은 똑같이 하는 거. IR 필터라는 것들 코일 콘텐츠 그대로 흉내내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거 그대로 쓰는 거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고 하면 그 스피커를 기존의 IR하고 FI를 다 스위치를 해가지고 바꾸고부터 들어보는 게 다 수직상 들어보면 내 이야기 무슨 이야기 알 거예요. 다 맞춰놓고 있잖아요. FI 탁탁 이렇게 미안하게 들으면 이게 살아나는 걸 알거든요. 이제 오면요 그런 실험들이 DSP니까 가능했을 거잖아요, 그죠? 내가 룬에서 아무것도 안 듣는다고 이 대충 해가지고 선행화 시킨 거 딱 들어볼 때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포앱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가르쳤구나 아는데, 그런데 그 정확한 그 IR 응답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특정하려면 이런 것들도 하고 무엇도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뒤에 이야기가 훨씬 더 있으니까 더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다시. 어쨌든 이게 그런 개념이다. 타이밍이라는 게. 위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타이밍이 들어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정보를 빼내주고 내가 보고자 하는 정보를 좀 더 섬세하게 보기 위해서 타이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이제 사운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카드도 ADC, DAC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버퍼 사이즈가 있고 그러면 시간 제한이 생긴 거잖아. 그걸 없애주는 게 아까 사운드 카드 캐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뭐 안티 엘리싱 필터라든지 안티 이미징 필터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그것도 빼줘야 될 거잖아. 그래서 아까 사운드 카드 캐리라는 게 있다고. 그 다음에는 내가 패시브 스피커 쓴다고 하면 또 앰프 캘도 해줘야 돼요. 앰프 출력을 또 넣어가지고 걔를 한번 대줘야 된다고. 명세는 안 들어가 있는데 앰프 캘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폰이 이상할 수도 있잖아. 마이크 켜 해주는 거. 날아올 때 시간 없어지고 그것도 없어지는 기능이 있고. 그게 아까 어쿠스틱 타이밍 조절하는 거고. 이런 전반에 가져가서 내가 딱 보고자 하는 요거만 남겨놓고 다른 것들은 다 뉴트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TL 과정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타이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 덱을 어떻게 볼 거야? 바로 페이지로 보는 거예요. 페이지로. 페이지로 보고 그룹 딜레이로 보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다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지. 페이지가 뭔지 그룹 딜레이가 뭔지 대해서. 그룹 딜레이는 좀 친절하죠. 그럼 초니까 그 시간대에 이게 저거 초잖아 초. 이게 각도로 나오잖아. 이거 얼마나 불친절해. 너무 불친절해. 각도 이런 뭐야. 근데 나중에 이게 미들 세컨드가 나오면 아 주파수 댓글로 이렇게 나오면 똑같이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나오면 정은주도 늦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면 정은주 빨리 들어오냐. 이렇게 얘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시간 정보였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룹 딜레이를 본다. 이거는 지금 그 스피커로 임펄스 재생하는 그 신호하고 마이크로 도달한 임펄스 신호를 얼라인먼트 해주는 거죠. 타이밍. 네. 그렇게 해서 빼내준다. 근데 이제 피크 찾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이 피크라는 것도 엔드가 딱 제일 컨디션을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 지점 찾아서 이걸 0. 아야 피크. 이 오다가 시작되는 요 지점을 0.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주고 나면 그 앞에 그 날려보낸 건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럼 이게 관심 있는 거잖아. 이것도 이상하죠. 요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상하잖아 지금. 그쵸? 어쨌든 간에. 그럼 왜 이건 이 저주파수로 이게 천천히 바뀌는 건 저주파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 저주파수는 이 시간에 들어오고 있잖아. 100 마이크로 세컨드니까 0.1ms 뒤에 되면 들어오는 거 이런 게 있다고. 이게 시간 정리를 안 맞는 거지, 미셔스 스피커가. 이게 다 이렇게 들어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라이브 음향을 하고 있는데 네. 저 REW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 그 DSP를 통해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니면 제작 단계에서 네트워크를 뭐 손을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네. 것에 의해서 주파수가 이제 그러니까 틀어질 수 이제 있고. 현장에서는 스피커를 내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보는데 내가 스피커가 진짜 드립하고 우프하고 이게 미드가 제대로 나오는 일을 보려면 이제 또 따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네. 거기 보고 만약에 그게 안 맞다고 하면 아까 FI 픽터 만약에 이렇게 그 스피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게 DSP가 열려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맞춰주면 좋다는 거지. 네. 어째도 각기 따로 바인핑은 트램핑은 따로 있거든, 앰핑은 따로 있거든. 그럼 거기서 맞춰주면 좋다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여기서 이제 공연할 때 있잖아요. 훨씬 이제 유리해지지.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고 하면 나는 이 똥똥으로 요 날라오는 거 이게 막 트위터는 좀 빨리 오고 미드는 좀 더 늦게 오고 우프트 이거는 어떻게 맞출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똥똥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이걸 가지고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제 좀 섬세한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 제네릭 스피커가 왜 소리가 보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전용금이사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략 소당 340m를 가잖아요. 온도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주파수별로 다른가요? 그 도달시간? 아니 도대체 같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다른 것 뿐이지 디스퍼션이 안 생겨요. 우리가 물론 바람이 세게 불고 이러면 약간 낮게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공기라는 매질 속에서는 이 그 주변으로 같이 가요. 아주 큰 소리, 아주 작은 소리, 아주 큰 소리, 아주 큰 소리도 약간 달라져요. 아니 주파수별로 도달시간이 똑같아. 아까 우욱 하면서 저 주파가 먼저 도달하고 그 주파가 나중에 온다. 이렇게 아니 그거는 이제 신호를 내줄 때 그러는 거고 아까 다시 인코스가 딱 떴잖아요. 그럼 같이 도달하게끔 만들어준다니까. 아주 크게 하면 또 달라져요. 소리가 크면 그렇게 하면 소리가 달라져요. 도달 시간도 달라져요. 파인드 찍으니 정렬을 아까 피크 맞추거나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조심해야 돼. 네, 왜냐면은 뭐안 조심해야 될 게 있으니까 다 조심해야지. 미드하고 피커가 물리적으로 시간 타이밍 레퍼런스가 안 맞는데 저걸로 맞추면 마치 타이밍 맞는 것처럼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보일 수도 있지 내가 않나 싶어서요. 그게 물리적인 것들은 네. 어쨌든 지금 이것도 다 다르게 나오잖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얘가 네, 생기면 네. 그러니까 내 말은 적어도 요게 있으면 난 내가 보고 싶은 여기 뭐 확대시켜서 보고 싶은데 네.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프가 이게 위상 그래프가 엉나가 나오니까 요건 날려버리고 대략적으로 여기다 여기 맞췄다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야. 난 이거만 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스피커 여러 개 있는데 타이머를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뭐 반복 잘라주면 안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스피커가 내가 도달 시간이 다른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때 이제 아까 타이밍 레퍼런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해줘야 돼. 그래서 절대적으로 맞출 거냐 상대적으로 맞출 거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맞출 때는 타이밍 레퍼런스 넣어주고 아까 이번 채널 가지고 타이밍 레퍼런스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 채널만 딱 들어가는 그 이제 시스템 카이마되어 있는 그 채널을 가지고 타이밍 레퍼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여러 채널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대신 내가 이 스피커를 분석을 할 때 저기 제대로 돼 있고 있는지 아니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정도만 되려고 하는 그런 거 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만 중심적으로 보면 되거든. 그것도 어쿠스틱 타이밍 레퍼런스 같은 거 줘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요? 해보니까 한 1ms 안에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여기만 저기만 떠나서 이게 좀 문제고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지. 네네. 이거 자체가 만다고 하면 요거 사이 관계는 안 바뀌어요. 그건 바뀌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싶고 나중에 다시 이제 크로스오버 설계하니까 이게 하고 이거 딱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다시 잘 된 거잖아요. 그걸 맞출 때는 이게 타임 정렬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섬세하게 보고 싶을 때 한다는 이야기지. 이 페이지 이야기가 약간 그런 이야기야. 지금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지가 어쨌든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걸 맞추려면 내가 요걸 중심적으로 보고 싶다면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차피 되게 길어.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 길어. 이 1초 340m 날아가니까 저까지만 하더라도 수십 미리세컨드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여기 마이크로 세컨드 요 단위 요거만 보고 싶은데 이게 길어가지고 막 아주 불친절하게 보인다니까. 그래 그걸 싹 말리고 요거만 딱 현미경을 있잖아요. 딱 포커싱을 딱 맞춘 다음에 쫙 펼쳐가지고 여기서만 딱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 목적으로 타임 레퍼런스가 있다고 보시면 돼. 한 개만 볼 때 제가 하나만 볼 때는. 근데 스피커 여러 개 있을 때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2번 채널 가지고 레퍼런스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야. 그건 절대적인 시간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1.2초 뒤에 날라오는지 이거는 1초 뒤에 날라오는지 이거는 0.5초 날라오는지 그걸 중요할 때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돼.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 스피커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느 위치에서 그걸 또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뭔가 하나 건드렸다고 할 때 예, 그걸 또 보는 거지. 나중에 그래서 이제 뭐 에버리지 이야기하면 그때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어느 한 지점에서 내가 각각 스피커 도달지가 맞추고 싶다. 그래 딜레이를 갖다가 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음성이 앞으로 갈 거잖아. 공연자 있을 때. 그런 게 있을 때는 이게 그거 그 전파 시간을 맞춰가지고 얘는 0.1초 뒤에 0.1초 뒤에 해줄 땐 시점에 맞출 필요가 있잖아요. 시간 정렬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청중들이 위치가 각각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조절이 있을 때는 타이밍 레퍼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건 약간 다른 얘기예요. 그럼 안 맞춰도 되냐? 그것도 다른 얘기라고. 맞춰도 된다고. 어쨌든 어느 그룹핑을 해가지고 뭐 A석, B석, C석이로 나눠가지고 어느 것까지 뭐 대표값을 가지고 맞출 필요는 있는 거라고. 이 겹치는 부분은 안 좋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 뭐 그 원래는 저기 한 군데서 나야 되는데 저 소리가 뭐 어쩔 수 없는. 근데 학생이 리얼티 내주려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기 목사님이 저기 있는데 목사님이 여기 벽 속에서 나오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도 딜레이 넣어주는 거 저기서 나오게끔 느끼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시간을 내가 정해줄 때는 타이밍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시간을 알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줄자 없이 있잖아요. 뿅 써보면 있잖아요. 거리가 딱 나옵니다. 지금도 한번 거리가 나오는 거라고 보여드릴게요. 그거 하면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 레퍼런스를 쓰지 않을 때 그 시간 정렬을 어떻게 가져가게 되는지 이 RW가 어떤 형식으로 맞추는지를 알아본 거고요.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은 피크로 맞추면은 이게 우리 측정된 데이터잖아요. 여기에 정렬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스타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퍼센트가 있잖아요. 이 퍼센트가 10% 되는 지점의 임펄스의 라이즈 타임 여기에 점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필요한 거는 서브우퍼 같은 경우는 좀 느리잖아요. 반응이. 그래서 서브우퍼 같은 거를 타이밍 맞출 때는 IR 스타트 기능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딜레이 에스티메이트는 이 최소 이상 응답 임펄스 하나 만들어서 이 임펄스와 우리 측정한 그 데이터 간의 가장 연관도가 높은 지점이 0.1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견 이제 이 에스티메이트 기능이랑 피크랑 같아 보이겠지만서도 조금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정렬을 실제로 해보게 되면.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아닌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로 타이밍 레퍼런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 정렬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타이밍 레퍼런스는 아까 맨 처음에 길게 이게 사운드 카드 캘 할 때
루프백 해가지고 타이밍 레퍼런스 지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선택하시고 밑에 레퍼런스 아웃풋 2번 채널, 인풋 2번 채널 이거 하실 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보여드릴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하나는 어쿠스틱 타이밍 레퍼런스라고 해볼게요. 여기 있는 레퍼런스 레벨 트림은 타이밍 레퍼런스 잡기 위한 기준 신호라는 게 하나 추가로 나오는데 그 레벨을 여기서 상대값으로 보정해 주는 겁니다. 보통은 만지실 필요가 별로 없고요. 여기 지금 스피커 채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 아웃풋을 1번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스피커에서 기준 신호가 나오고 저 스피커로 신호음 재생까지 되는 거예요. 이걸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긴 합니다. 맨 처음에 삑 나오는 게 그 기준 신호예요. 끝으로 나오죠. 지금 신호가 두 번 나왔잖아요. 처음 거는 기준 신호고요. 나중에 나온 거는 이 분석 항목에 보면은 여기 어쿠스틱 타이밍 레퍼런스 사용할 때 클락 보정하는 게 있어요. 그 보정에 사용되는 신호가 신호음 끝나고 나중에 한 번 더 삑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그 USB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때 출력되는 장치랑 입력하는 장치랑 클락이 다르잖아요. 이 다른 게 반복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긴 신호음을 쐈을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 그 클락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자, 다음에 측정 결과를 보시면 1번이 그 루프백 타이밍 레퍼런스잖아요. 밑에 노트 창을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딜레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옆에 거리가 나오죠. 음속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딜레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거리를 환산해줍니다. 이 거리를 보여주는데 이 어쿠스틱 센터에서 마이크까지 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센터 스피커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가 아니고 어쿠스틱 센터는 이 안쪽에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어쿠스틱 타이밍 레퍼런스를 사용했을 때 딜레이 값이랑 그 거리 값이 조금 다르죠. 여기랑 여기는 1m 가까이 나왔는데 실제로 보기에도 1m 정도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8mm가 나왔어요. 왜 이럴까요? 몰라요. 이 8mm라는 게 어쿠스틱 센터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스피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그 깊이 있잖아요. 그 깊이가 8mm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음 채널 하나를 사용했을 때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요 신호를 두 개 하면은 마이너스 8mm를 986mm에 빼주면은 이제 인클로저에서 마이크까지 거리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언을 한번 뻥. 아이언이요. 두 개가 동시에. 두 개가 이제. 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 이게 어쿠스틱 루프백 타이밍 레퍼런스 타이밍했을 때 이 지점이 2.8 이거죠? 2세컨드. 네. 다음에 어쿠스틱 했을 때는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0에 가까운데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 0.0234mS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기준 신호 발생했을 때부터 신호음 발생했을 때 시간 정보가 신호음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신호보다 8mm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지연돼서 입력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어쿠스틱 센터의 그 깊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비틱스캐드 활용해가지고 스피커 설계할 때 상당히 중요해져요. 그 어그레이에서 페이지 한번 두 개 동시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교육이가 많이 차이가 나죠, 두 개가. 이게 좀 너무 헷갈리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게 3ms 그 차이 때문에 이게 불친절한 거죠. 물론 여기 다 불친절한 게 아니지만 더 불친.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그룹 딜레이에서 보면 GD 한 번. G 데려본이 아니고 그룹 딜레이입니다. 부모님을 하겠습니다. 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서류축이 이게 이제 밀리세컨드네, 세컨드. 이제 각도가 아니죠. 지연 시간 나오는 거. 땅에 있으니까 시간 차이가. 이게 저주판에서 늦게 나오죠. 이만큼 늦게 나오잖아요. 여기 맞죠. 이 갈수록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저주판에서 늦게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저거 선형이상이 아니거든. 물리적으로는 저렇게 뭐 우퍼나 트위터랑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생겨요. 대부분 다 이렇게. 계속 진행할까요? 시간이 한없이 흘러오고 있어서 타이밍 레퍼런스 편은 하지만 한 번쯤 여기보다 찍어놓은 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3월달에 있는 교육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릴 거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디스커션이에요. 측정을 할 때 여기 캡처 노이즈 플로우 이걸 선택하고 측정을 했잖아요. 이게 여기 측정 항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노이즈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노이즈 플로우인데 우리가 봐야 될 디스토션 정보들이 다 아래에 있잖아요. 하모니 정보들이. 이거는 쓸 수가 없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입 신호를 이렇게 한없이 길게 가져가거나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측정할 때 반복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에서 평균, 네 번에서 평균, 여덟 번에서 평균. 이렇게 배수가 될 때마다 3배씩 노이즈 플로우가 낮아져요. 3dB씩. 8회로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랑 나타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같을 것 같은데. 웅. 네, 됐습니다. 얘를 비교해서 보면요. 내가 떠들을 때는 차이가 조금 보이긴 해요. 이 스코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네네네. 내가 좀 떠든 것 중에도 좀 한몫한 것 같아. 그래서 오버레이를 해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8배로 했으니까 9배 정도 떨어지는 게 맞는 거니까 일단은 제대로 동작을 한 게 맞고요. 이게 그 좋은 데서 하면 3로그 2의 n승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27번 반복을 하면 127번 반복을 하면 20dB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무양실화 측정한 듯한 느낌이 돼요. 그냥 아까 길게 좀 했는데 저걸 갖다가 한 1초짜리로 해가지고 한 100번 정도 하면 무양실을 그냥 그저 얻는 거예요. 노이즈가 없어지니까.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 THD 나와요. 그래서 이 조금 더 조용한 환경 구성해가지고 잡노이즈 없이 측정을 하면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 정도로 노이즈 레벨을 낮출 수가 있어요. 모금 쪽에서 좀 차이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20, 30이거든요. 9dB 떨어졌잖아요. 아까 계산대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기능이고요. 네네, 남은 설명은 이제 이게 노이즈 플러를 어떻게 협조하냐 그러면 측정하기 전에 1.몇 초 정도 있잖아요. 그때 이가 착 합쳤다가 밑에 깔아주고 또 측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이런 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다른 외국들이 워낙에 1%니까 40dB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노이즈보다 더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내가 정확하게 못 보잖아요. 나는 지금 스피커의 외음률을 된 게 아니고 주변 소음량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물론 조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계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사람 휴먼에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줄수록 좋아. 아까 약간 맨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쉽게 측정되는 게 제일 나쁜 머신이라고. 이런 거 안 보여주면 뭐가 나오죠? 나오네?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인공지능 AI가 돼가지고 이런 노이즈 플러스 주인님 다시 한번 측정해라고 그것도 약간 불친절하다 또 칠하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런 게 지금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가 보고 판단하고 한 번 더 하고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룩백 타이밍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8번을 측정해서 평균을 했는데 한 번 측정했을 때랑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이래서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남은 설명은 지금 여기 요 기능 두 개가 아직 설명이 안 됐는데 이거는 신호음 따주기 전에 그 슬림 모드, 그러니까 조용한 노이즈 게이트가 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신호음이 없을 때 슬림 모드로 들어가는 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제품을 신호음을 사줄 때 이 기능들을 켜주시면은 슬림 모드로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한 기능이 여기 있고요. 처음에 신호만 분명히 내준 것 같은데 마이크 들어온 게 앞에 잘리는 거 있잖아요. 지가 그때 노이즈 게이트에 걸려가지고 죽어 있을 때가 그러다 보니 신호만 들어 그때 켜주고 이미 지나간 거지. 저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때는 이걸 갖다가 디드를 넣어줘 신호음 내주고 디드를 넣어주면 야 좀 있으면 신호음 나올 때 이제 야 일어나 이제 이거 넣어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오전